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21편. 지금부터는 마음의 세계에 관한 형성 과정과 그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세상 등의 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내 마음의 세상,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빠져 살고 있다. 외발 자전거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불안하고 불행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셋째는 내 마음속의 소화적 에고의 세상, 이 세 가지를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세상을 동시에 보고 이해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여 그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산발대의 그릇 받침의 발이 세 개가 균형이 있게 잘 자리 잡혀 있으면 그 그릇은 안정된 자세를 견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어느 한쪽의 받침만 있고 나머지 한두 개의 받침이 없다면 그 그릇은 기울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인생살이에서 늘상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운 고해로 점철되는 까닭은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에만 고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삶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죽음의 세계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편에서 20편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성공적 삶을 이루어내는 것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하여 정리를 하는 내용을 접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듯이 여러분이 혼자서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적 자세를 견지하여 이 강좌를 들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미신은 과학, 종교, 마음이라는 미신입니다. 이 중에 마음의 미신에 관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1편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도 미세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 몸이라는 물질적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몸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들은 인간의 몸 역시 모음의 줄임말로서 우주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실체라고 보는 것이 동양학적 견해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겉옷 같은 옷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여 우리말 의식주라는 말에서의 의를 앞세운 말은 옷이 그만큼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옷의 의미가 바로 몸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상징하는 의가 있어야 이를 위한 식과 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주거의 필요성은 모두가 몸이라는 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녀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또한 앞에서 등장한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도 직녀라는 개념이 글자 뜻 그대로 옷감을 잘 짜는 여자로 보면 이는 겉만 볼 줄 아는 어린아이적 수준에 머무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히려 직녀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건강한 육체를 가진 여자만이 아이를 잘 낳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동양학의 이러한 견해는 보다 깊은 내면적 자각성에 의한 깨달음적 정신의 구현이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똑같은 상징성의 의미로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역시 그러합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통한 아이의 잉태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민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숨은 내용을 조금이나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전래 민화에 심성이 착한 나무꾼과 고운 선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무대가 금강산의 문주담입니다. 천개의 선녀들이 금강산 문주담에 내려와 목욕을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천개의 선녀들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고 만물상을 둘러보고자 문주담에 내려와 목욕을 하는데 외롭게 사는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사슴에게 선녀를 유인하는 계책을 전해 듣고 연못가에서 목욕을 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선녀를 아내로 맞았으나 아이 넷을 낳기 전에 날개옷을 선녀에게 보여주어 선녀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남아있던 나무꾼은 다시 그 사슴에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계책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하늘에서 선녀와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나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해서 나무꾼 부부는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강좌가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등록 기간은 매년 3월, 4월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는 8월, 9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